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스 세계 시작을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1주년이라고 아유, 손미양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맑은님, 데이지님 뭐 등등 많은 분들이 1주년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아, 이거 조지 클루니 얘기가 나오네요. 이런 얘기가 자꾸 왜 나옵니까? 시사계 조지 클루니 아주 찰떡.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니. 아이고, 그 얘기 하라면서요. 그래서 했는데 알죠? 네, 아니 알죠. 각본을 지금 얘기를 참고로 저는 시킨 적이 없습니다. 네. 조지 클루니는 저작권자가 HBYI님이라고 저희 그 단골 애청자께서 네. 저에게 붙여준 별명인데 시사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정론직필 네. 사실만 말한다. 알겠습니다. 네. 조지 클루니. 불만 없으시죠? 저 불만이라뇨. 왜 네. 시선을 회피하세요? 시선을 집중하세요. 최근에 그 조지 클루니가 수염을 기르고 아주 닮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빨리 네. 넘어가죠. 네, 자,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의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에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오히려 관련 절차를 중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라고 맞선 건데요. 그러게요. 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독립성 부여를 요청한 데를 지적을 하면서 기본마저 저버린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양상은 사실은 이건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네. 같은 게 제가 볼 때는 어찌 우리가 흔히 하는 이른바 임계점을 넘어서 그렇죠. 사실은 정면 충돌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그렇죠.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지검장이고요. 그렇죠. 그 밑에 형사 1부에서 하고 있는데 네. 대검하고 중앙지검 형사 1부하고 예, 지금 계속 부딪히는 정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또 경향이 보도한 걸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을 하는데 대검의 부장들도 패싱하고 그렇죠. 과장이 다 있다면서요. 네. 그 구성. 검찰총장이 좀 개입을 하고요. 부장단에서도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결국은 총장하고 과장급에서 정하면서 결국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중앙지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당초 그러니까 나왔던 이야기는 윤석열 총장은 수사를 회피하고 지휘를 회피하고 그래서 이제 부장단들이 알아서 하라. 하락했는데 그래서 부장단들이 회의한 끝에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기로 이제 그 의견을 처음에는 모았다였는데 네.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모으지 않았는데 그냥 윤석열 총장이 오케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또 지금 보면 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도 게 아니었죠. 패싱해 버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문단 물론 이건 후보자, 이제 예. 구성 부분이니까 네. 그렇긴 예. 합니다만 선정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 직전에 통보를 받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공정성을 근거로 들어가지고 대검 부장들이 이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예. 여기 이제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위원 추천 공문을 2차례 대검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상의 이유 등을 들어서 지금 회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반쪽짜리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설령 결론이 나온다 한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저기 그 수용이 되겠습니까? 인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어요. 결국은 예. 이게 자문단 수사심의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가 지금 계속 열리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투트랙으로 좀 조사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서로 인정 안 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선 집중에 이제 그 주말 유튜브 네. 전용 주말판 청기 누설에서 그렇죠. 지난주에 검찰에서 거의 내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라고 또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김종배 진행자가 말했던 것보다 더 강력해져 버렸어요. 지금 내전이. 이 정도면 거의 좀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검찰이 만들어진 이후로 네. 이렇게 상하 기관에서 싸우는 경우가 이렇게 위원회 만들면서 전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른바 검난이라고 불렸던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네. 이때는 사실은 그냥 검사들이 개인 어떤 그 개인 검사 입장에서 총장을 들이받은 경우는 있지만 그렇죠. 이건 좀 조직 대 조직의 문제인데 조직 차원에서 지금 못 해요. 이 중앙지검하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대검하고 싸우는 양상이거든요. 이런 모습은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좀 그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네. 어디까지 가야 될지는 좀 어디까지 갈지는 좀 그 예의주시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어제 그 잠깐 보도 나온 게 하나가 더 있었죠. 어제 오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언 유착 의혹을 언론에 알렸던 이 제보자 X라고 불린 G 씨가 실제로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와 대면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겁니다. 네. 실제로는 이제 서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네. 노컷뉴스 등 보도를 참고를 하면 이 전 대표는 최근 이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보자
지씨와 실제로 대면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만난 적도 없는 이 전 대표를 어떻게 대신해서 지씨가 이동재 전 기자를 만났고 이 과정에서 강요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가 지금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 변호사 입장에서 이철 전 대표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네. 무슨 전달책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제보자 이 지씨를 사용한 걸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친분관계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변호사가 뭐 이런 역할 하긴 좀 어렵고요. 음흠. 변호사가 하면 제일 무난하겠죠. 근데 그게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제3자를 이용한 거지 친구냐 친구가 아니냐 알았냐 몰랐냐 이게 지금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이 문제에서 계속 이제 천착을 해서 집중 보도를 해왔던 입장에서 또 짚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가 이거는 그 내일쯤 그러니까 집중을 한번 그러니까 짚어볼 계획입니다. 좀 기다려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서 장윤수 기자 나옵니까? 영업 비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지금 원구성 협상 결렬 이후 상임위를 통합당이 보이콧 중인데요. 3차 추경을 3일이 아니라 11일에 처리한다면 추경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최영도 원내대변인이 이제 어제 의원총회 중 중간 브리핑에서 네. 35조나 되는 3차 추경을 3일 만에 심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11일까지 시한을 준다면 예결특위에 참여해서 추경 문제를 본격 검토하고 심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이후에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통합당에 질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시점을 11일로 박은 건 아니고 통상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강조한 거라고 하며 여당과 막 조율이 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심의 계속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3일 날 통과를 목표로 예결특위가 가동이 되고 있죠. 본회의 끝나자마자 상임위를 먼저 다 전체 회의 열어서 이 예비 심사를 마쳤으니까요. 네. 졸속이라는 겁니다. 뭐 어떤 위원회는 40분 만에 끝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아무리 이제 그 급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심사할 건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상임위 단위에서 이렇게 지금 심사하고 넘길 것인가는 좀 사실은 따져봐야 될 부분이 그렇죠.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6월 임시국회 임기 안에 끝내겠다. 7월 임시국회로 넘기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통합당이 들어올 거면 그냥 지금 들어와라. 왜 일정을 11일까지 미루느냐라는 식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미 열차는 좀 떠났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이제 졸속 만약에 설령 그 졸속인 부분이 있었다라면 네. 더더군다나 예결 위해서 사실은 더 꼼꼼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마지막 다 남은 예결위에 모이는 거니까요. 단계는 거기니까.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제 예결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같이 심사자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인 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빨리 졸속으로 보이지만 한 달간 이게 계류가 돼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졸속이지만 이미 심사는 충분히 했었다고 또 여당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졸속이라고 주장하려면 또 이걸 막으려면 지금 예결위 와서 같이 심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또 시간을 정확하게 좀 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비판이 될 여지가 큽니다. 근데 좀 범위를 넓혀갖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상임위 뭐 명단 곧 제출한다, 그 신청받고 있다, 조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통합당에서 지금 각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이거 공지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 5시까지 희망 상임위. 희망 상임위를 다시 재송부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 명단을 조정 중인 거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명단을 조정한다고 하면 언제 어떻게 제출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러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강제 배정을 한 상황에 대해서 통합당이 지금 보이콧을 밝히면서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일괄적으로 사임계 제출한 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국회의장실 측에서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해 놓고는 사임계는 보임계랑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보임계 없이 사임계만 내면 이거는 수용할 수가 없다. 보류 상태다라는 거기 때문에 통합당 입장에서도 어쨌든 같이 보임계 맞물려서 재조정하는 명단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명단 제출은 곧 국회 복귀를 의미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지금 통합당에서는 지금 복귀하게 되면 결국 빈손 복귀이기 때문에 약간 백기투항 이미지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뭐 질 때 지고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뭔가 명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모양새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으로 지금 이제 뭐 추경이라든가 향후 이제 공수처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뭐 글쎄요. 과연 이 사실 지금 그런 식으로 모양새를 따질 때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아니 뭐 일터로 복귀하는 건데 뭐 명분 이런 걸 떠나서 일터로 복귀하는 거니까 뭐 그거라면 이제 반기고 환영할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게 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이루어져서 음흠.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그 선언을 하고 네. 이야기를 들어가서 이제 꼼꼼히 따지면 그 뭐 국민들이 박수 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추경을 심사를 해가지고 추경 문제점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따로 열었거든요. 근데 네.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정말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은 예결특위 들어가서 장관들과 이제 앞에 두고서 질의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그게 이제 시정도 되고 반영도 될 수 있는 건데 그 밖에서 아무리 의원을 밖에서 이야기해봤자 실제로 반영될 수 없는 부분이니 정말로 민생을 생각하고 국민을 대변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빨리 어떻게든 들어와서 명분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을 지지해준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복귀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게 법원이 혐의 중 일부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했던 이 코링크 P 회사 돈 횡령액의 절반 정도만 인정을 했는데요.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판단을 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주목해야 되는 것은 조범동 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 부분이 아니라 이른바 그렇죠. 그 정경심 씨와 이른바 이제 공범 관계다라고 이제 검찰이 기소했던 내용.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법원의 판단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조범동 씨가 뭐 일정 부분 횡령 배임했던 거는 뭐 인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네. 그 부분에서 4년하고 벌금을 받은 건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존경심하고 이 사모펀드 설립이나 뭐 보고 과정에서 네. 공범이 있냐 아니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는데 예.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이 지금 무죄가 좀 선고가 됐습니다. 뭐 조범동이 무죄되면 정경심 재판부는 다른 데긴 하지만 음흠. 같이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일단은 중요한 것 중에 이 투자냐 대여냐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그 정경심 씨가 이제 조범 중에 그렇죠. 이제 돈 줬던 건넸다는 부분요. 의혹. 예. 예. 대여라고 인정이 됐고요. 예. 거기다가 설립자 지배자 자체가 조범동하고 이창권 씨라든지 이 씨로 지금 보고 정경심 씨는 이 사모펀드와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 이 펀드는 익성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한때 이제 익성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그 나왔는데 판단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조범동 씨 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지배했던 지배자다. 펀드다. 어제 이제 법원의 판결을 일단 첫 번째 이거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정경심 씨하고 연결되는 정경심 씨가 사실은 뒤에 있는 사실상 실소유주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이 그래 나기 때문에 다만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 이제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증거인멸과 네. 관련해서는 교사한 혐의는 있다. 이것. 그러니까 하나가 인정된 거예요. 네. 사모펀드 관련된 게 결국은 나머지는 좀 무죄라고 판단했는데 네. 증거인멸 부분이 유죄일 수 있다. 그러면서 또 단서를 달았어요. 예. 여기서 잠정적으로 판단한 거기 때문에 공범한테 기소된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근데 뭐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정경심 재판부에서 새롭게 증거가 있으면 판단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요 재판에서만 그렇다라는 그러니까 이 겁니다. 공범 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지만 네. 지금 재판부가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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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다른 재판부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거기 재판의 증거가 새롭게 다른 예. 것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판단한 그러니까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판단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 지금 일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수는 그렇죠. 없죠. 하지만 아무튼 어제 법원 판단에 따르면 그 펀드와 정경심 씨와의 관계는 일단은 어제 그 판단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는 1차 판단이 나왔다. 1차 판단이라고 하는 게 딱 정확한 표현인 그렇죠. 것 근데 같네요. 뭐 그럼에도 같은 신급의 재판부거든요. 다른 네. 재판부고. 예. 그래서 정경심 재판 자체는 지금 크게 세 가지예요. 음. 사모펀드 파트 그리고 그 학업 표창장이라든지 아이들 학업 관련된 거 네. 그리고 증거인멸인데 네. 사모펀드는 이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음흠. 증거인멸 중에 사모펀드 관련된 증거인멸 부분은 새로 판단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네. 표창장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표창장도 이제 이미 말했던 것처럼 이중 기소라든지 뭐 기소 자체가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워낙 복잡한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만 그러니까 들으면 아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우리 박지훈 변호사께 추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펀드하고 정경심 씨하고 관계가 없는데 네. 그러면 정경심 씨 입장에서 굳이 증거인멸을 그 교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네. 이런 의문이 당연히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아마 그 재판부에서 예. 정경심 교수가 재판 받고 있는 거에서 예. 증거들을 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무죄라면 예. 범죄가 없다면 증거인멸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그 펀드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증거인멸을 교사할 이유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180도 전혀 다른 그 추정이 다 가능한 지금 대목이기 때문에 드린 네, 질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재판부에서 새롭게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정경심 재판부에서. 재판부에서요. 예. 그래서 유죄 무죄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그 법원 판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러니까 조범동 씨는 기업 사냥꾼인 건 그 맞다. 맞지만 예. 그 어떤 권력형 범죄의 하수인은 아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일단 뭐 이렇게 정리가 좀 되면 될 것 같다. 정경심 교수는 크게 관련이 없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관련해서는. 네. 여기 그러니까 이걸로 좀 한정을 해서 이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이거는 조범동 씨에 대한 판결이고 정경심 씨에 대한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정경심 재판부에서 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요거는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지금 뭐 일반에서 정리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오늘 뉴스 세계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구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